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줄어드는가 싶었던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휴가지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몰리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는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어르신 돌봄시설. 지난 16일 이용객과 가족, 지인 등 4명이 확진된 뒤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식사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일부 프로그램 진행 시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152명. 역대 최대였던 지난 11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고 규모로 보면 역대 두 번째입니다. 확진자의 65%는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면서 수도권의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지에서 돌아온 사람이 늘어난 데다 연휴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이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526명으로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2,0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5배 이상 높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근 일주일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직전 주보다 약 2배로 늘었습니다.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하신 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는 고강도 방역 조치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추이는 많이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도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 달엔 추석이 있어 연휴 전까지 4주를 연장하는 방안과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면 저녁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 추이와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인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6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은 숨진 남성이 의료진을 부르려고 했지만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은 채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당시 무증상이었지만 이튿날부터 콧물 등 일부 증상을 보였고 나흘 뒤엔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 반쯤 A씨는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강제 개방하고 들어간 거예요. 사망 시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A씨에게 기저질환은 없었고 지난 9일 모더나 백신도 접종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생활치료센터의 관리가 허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화 대신 입소자들이 하루 2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기록하게 했는데 기록을 안 해도 경고 문구만 뜰 뿐 의료진의 방문 등 확인 절차는 없었다는 겁니다. 또 가족과 마지막 연락을 나눈 17일 저녁부터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17시간 동안 방치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앞서 구토 증세로 의료진을 부르려고 했지만 앱 사용이 어렵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의료진을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이라도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 벌써부터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겠다던 발표와는 달리 아프간 국기를 든 시위대에 총을 쏘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 총기를 든 탈레반이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팔이 묶인 채 땅바닥에 꿇어앉은 남자들에겐 채찍을 휘두르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선 총구를 겨누고 발로 걷어찹니다. 아프간 국기를 꺼내든 시위대를 향해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듭니다.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심지어 취재 중인 CNN 기자에게 얼굴을 가리라며 총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탈레반.
하지만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하겠다 했지만 벽에 그려진 여자의 얼굴을 훼손하고 언론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기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아프간 곳곳에서 탈레반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탈레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항전을 선언한 살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저항군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아흐마드 마수드 주니어는 아프간 장병과 일반인이 무기를 들고 합류하고 있다며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돈을 들고 달아난 가니 대통령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있다고 밝히며 2천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من باید پیراهن و تنبان یک واسکت و یک جور چپلی مجبور به ترک وطن شدم. 하지만 그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상위 2% 기준이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11억 원으로 바뀐 건데요. 정의당은 부자 감세 야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실거래가로는 약 15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현행 기준대로라면 전국의 3.7%, 서울의 경우는 더 많은 16%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억 6,800만 원. 그런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 11억 원 이상부터 세금을 물리게 돼 10억 6,800에서 11억 사이는 상위 2%에는 들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일종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 4.4.5입이란 논란까지 제기되자 여야는 상위 2%에 비슷한 액수인 11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신축성과 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좀 더 포함이 돼야 되니까.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종부세 강화 1년 만에 기조를 정반대로 바꿨다.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에서도 나왔고 정부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또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집값 측면만 본다면 공제급이 올라가는 거는 아마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정의당은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한 방에 뒤집어버린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새 기준에 따른 고지서는 11월부터 발송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민주당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정부에서 이 법이 있었다면 최순실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론 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야당의 반대 시위 속에 열린 문체위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작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전례 없는 과잉 처벌인데다 고의나 중과실의 기준도 모호해서 권력 비판 보도만 위축시킬 거라고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일부 수용해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공익침해 행위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자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자라는 이야기에 뺐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 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보도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은 저는 장담컨대 최순실 씨가 징벌적 손배소로 바로 고소할 만한 이런 법적 무서운 법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꼼수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안 없는 야당을 탓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일정을 합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을 여당 자리에 앉히고 4대2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해온 아이가 그 숙제해온 아이 숙제장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자신의 숙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문체위원장이 야당 의원으로 교체되기 직전에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태세여서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